운전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행되는 도로 공사. 하지만 갑작스럽게 마주하는 이 공사 현장은 때때로 운전자를 위협하기도 하는데요. 공사 구간의 위험성을 엑스파일에서 진단해보았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한 도로에서 의문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래. 빗길이어서 그런가?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전복된 사고. 그런데 2시간 동안 차량 8대가 이제 다 추돌되는 부셔졌네요. 8대. 트럭을 시작으로 무려 8대의 차량이 같은 장소에서 사고를 당한 건데요. 도로 보조적 문제가 있나요? 브레이크도 핸들도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가 와서 그런 것 원인은 같기도 무엇이었을까요? 공사를 하고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부분이었었는데 그날 비가 와갖고 차량이 미끄러진 그런 사고였었거든요. 당시 그곳은 미끄럼 방지를 위한 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아하. 하지만 표지판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런 사실을 모르던 운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죠. 공사 마무리가 덜 됐구나.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이제 나간의 어떤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사고 나지 않게끔 이제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무를 소리한 거죠. 도로 위에서 갑작스럽게 공사 현장을 마주한다면 어떨까요? 1차로를 달리던 운전자 앞에 갑자기 나타난 사인카. 자,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제보자의 차량과는 달리 이 뒤따라오던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사인카를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인데요. 그런데 왜 사인카는 도로 위에 방치돼 있었던 걸까요? 해당 경찰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전시설에 대한 보강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점을 이제 추가 공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는 라바콘 하나가 있었고 어디로 지나가라는 사인카 한 건지. 대가 있었던 게 참. 턱없이 부족한 안전시설. 라바콘도 사고 차량 바로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이 승용 차량 운전자가 이 사고 현장이 공사 구간이라는 걸 미리 인지하기는 좀 몇 미터 전부터 표시를 그렇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개 있어야죠. 이렇게 네. 달랑 하나 있어가지고 저. 공사 현장이라는 안내 표지판만 제대로 설치돼 있었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자, 예고치 못한 상황은 늘 운전자들을 위협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도로 공사는 오히려 사고를 야기시키는데요. 자, 기본만 철저히 지켜도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중 공사 구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는 기본 중의 기본이겠죠. 네, 자, 안녕하세요. 이번 사고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외국인 투어를 하는데 40명 태우고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는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었던 도로. 그런데 앞서가던 차들이 갑자기 길 위에 멈춰 섰다는데요.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피하셨네요. 결국 뒤따라오던 화물차의 추돌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대형차다 보니까 사인카가 멀리서 보였어요. 그래서 미리 1차로를 타고 진행 중이었고요. 그 사인카를 보고 사고가 나는 구간은 불과 한 15초, 20초 정도? 상당히 짧았거든요. 공사 구간에서 차로 변경을 유도해주는 사인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사고를 유발했던 겁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운전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럴 사인카가 때 있다는 신호를 좀 미리 좀 줘야 되지 네, 않을까요? 그것도 줘야 중요한 게 바로 신호수입니다.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실감했다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 이 시간이 꿈만 같다는데요. 그 이후로 시아버지가 농사 지으러 오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아들 며느리 다 이제 어떻게 그때 잘못됐었으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렇게 본가 오라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놀라셔가지고. 5개월 된 아이와 나선 첫 여행길이었는데요. 이 공사 구간을 지나고 있었다는 제보자의 차량, 네. 차로가 막힌 것을 확인하고 핸들을 돌린 그 순간 눈앞을 막아서 있는 포크레인. 이렇게 있으면 야, 어디 가는 사고를 얘기예요? 피할 곳이 갈 수가 없어요. 없죠. 나갈 수가 이거 어디 없어요. 가는 얘기야? 차를 폐차할 정도로 심각했던 사고. 제보자는 그래. 당시 현장 상황을 납득할 수가 없었다는데요. 1차로로 공사하고 있으니까 1차로로 진입을 해서 가야겠구나. 그 생각만 하지 1차로까지 막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수신호만 한 병만이라도 있었으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다시 한번 영상을 확인해 볼까요? 이 공사 구간에 들어서면서 안내 표지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막상 공사 현장은 상황이 달랐던 건데요. 바로 앉아보죠. 문제는 이런 돌발 상황을 알려줄 신호수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신호수는 왜 중요할까요?
도로를 주행할 때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물체를 보는 거하고 움직이는 물체를 볼 때 운전자가 받아들이는 것이 다릅니다. 신호수의 움직임, 동작을 봤을 때는 보다 이렇게 빨리 인지하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신호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도로 공사 허가 받을 때와 달리 신호수 운영에 문제가 좀 많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뭐 인건비 증가에 따른 그런 공사 비용 증가 그리고 관리 감독을 계속 하지 않기 때문에 소홀함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정 목적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국토부에서 직접 나가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토부의 행정력으로 일일이 다 나가서 점검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도로 위 공사 구간.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기본 규정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도로는 거대한 지뢰 밭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운전자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평온한 도로 위에 나타난 수상한 차량 한 대. 차량들 사이를 빠른 속도로 빠져나간 차량이 주유소에 들어가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구에 들어선 차량이 화염에 휩싸인 건데요. 대낮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차량에서 시작된 화재는 순식간에 옆 탱크로리로 번졌습니다. 저기서 기름 넣으러 들어왔는지 어쨌는지 들어오는데 갑자기 불이 난 거거든요. 폭발할까 봐 불안했죠. 뭐. 대체 그날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주유를 하러 들어가는 과정에 이제 불이 붙었고 바닥에 기름하고 물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다 보니까 그게 튀기면서 그 옆에 있는 탱크로리 차에 붙어서 그 차량도 탄 거고 그렇게 된 거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자,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제보자는 황당한 사고를 겪었다는데요. 차량이란 게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그거를 사실은 이번에 알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잊고 아무리 있죠. 조심한다 하더라도 또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런 좀 두려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제보자의 차량. 그때 반대편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1차 사고 이후 제보자의 차량으로 돌진하는 택시. 그 사고로 인해서 택시기사가 놀라서 브레이크 당황을 대신에. 했어요. 당연히 비가 많이 왔으니까 굉장히 미끄러운 상태이지 않았을까. 비가 오는 날에는 노면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감속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수상한 사고를 당했다는 제보자. 손님을 모시고 이동을 하는 중이었는데 거의 이제 목적지에 도착. 그런 상황에서 뭐가 갑자기 옆에서 사이드 밀러가 크게 접히는 소리가 나갖고 골목을 지나던 중 갑자기 들려온 소리. 어떤 남자분이 팔을 잡고 있는 거죠. 일단 사고가 났기 때문에 남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려던 순간 네. 그는 다른 것을 요구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상한 이거 이야기를 하는 반대로 거예요. 가시네요. 돈을 달라, 돈을 달라. 현금을 달라고요. 얼마 주셨어요? 3만 원이요. 자, 이번엔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오, 이때도 이거 남자가 봐도- 포착됐는데요. 알고 보니 같은 수법, 같은 남자. 이거 우연일까요? 그것을 갔더니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차 옆에 누가 봐도 그러네요. 와서 부딪히네. 보통의 사람분 같으면 이제 슬쩍 피하거나 그러는데. 네. 블랙박스 있는데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그냥 가래요. 자, 운전자를 한번 보더니 다급히 사라졌다는 이 남자. 정체가 뭘까요? 비밀은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블랙박스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냥. 10만 원 없다 그러면 5만 원 달다. 5만 원 더 없다 그러면 3만 원 달라 그러고 3만 원 없다 그러면 2만 원 달라 그러면 운전들이 이제 2만 원 흥정이 가능한 거죠. 남자가 낸 사고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나가는 차에 몸을 날리거나 발로 차는 등 수법도 다양했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 접수된 것만 총 9건. 매번 운전자들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다소 위험한 행동으로 얻은 금액은 크지 않았다는데 다만 무조건 현금이야. 바지값 물어달라, 신발값 물어달라. 저게 이제 그 뭐 뒤에 차에 블랙박스도 있고 CCTV도 있고 그래죠. 다 보험 걸려요. 사기라고 의심이 된다면 바로 돈을 주지 마시고요. 경찰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